네, 안녕하세요. 기대수 사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노트 기준으로 16강 선형대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 베이시스의 유일성과 그리고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그 원소 개수로 정의되는 디멘션이 이제 특징적인 값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음, 베이시스와 이제 표현, 벡터 표현 또는 좌표의 관계,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벡터 공간을 분류하는 디멘션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중간에 편하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강의 노트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건 이제 그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베이시스를 고정했을 때 어떤 벡터가 이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유니크한 익스프레션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죠. 네. 나가기 이전에 그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먼저 감상을 한번 공유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그 오늘 내용이 저희 계산 연습 들어가기 이전에 그 한번 했던 것들 다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좀 새로운 컨텐츠가 등장을 한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그 디스코드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모든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공간을 그 같은 것으로 이제 차원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약간 이번 내용의 핵심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벡터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그 저의 관심사가 그냥 선형대수학이라는 그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의 관심사가 집합에서 이제 함수로 넘어가는 어떤 분기점으로 좀 느껴졌어요. 그 벡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고서 마지막에 그 영상 코멘트로 잠깐 하신 얘기가 그래서 벡터 공간들의 이퀴벌런스가 이제 선형결합, 그러니까 선형 변환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벡터 공간들을 그 디멘션을 가지고 이퀴벌런스 클래스로서 그냥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교통 정리가 싹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 자체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뭐 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집합들을 같은 걸로 보는 기준이 되면서 또 그 집합 안에서의 이제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할 선형 변환으로 이제는 시선을 돌리는 관점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벡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범위가 베이시스의 크기만 같다면 이제 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량이 굉장히 축약돼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별 그 공간들을 살펴보기보다는 공간에서 이제 함수를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없으시면은 그러면 일단 좀 노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익스프레션의 유니크니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증명을 좀 보면은 일단 일단 베타가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V1부터 Vn까지 있고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벡터를 뽑았을 때, 벡터 V를 뽑았을 때, 얘는 이제 벡터 공간에 속해 있고, 스팬 오브 베타에 속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A1부터 AN까지 개수가 존재를 해서, 필드에 속하는 개수가 존재를 해서, 이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V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유니크니스를 보이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이 존재한다면 걔는 같은 거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V로 같은 다른 어떤 표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네를 빼면은 이제 이런 꼴로 되는데 이게 또 익숙한 그냥 선형결합 이퀄 0 우리 선형 독립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 앞에 근데 이제 이 V1부터 VN들이 이제 선형 독립인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서로 선형 독립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형 결합해서 0이 되는 것은 이 안에 개수가 모두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AI랑 BI가 같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어, 이- 그 익스프레션과 베타 사이의 좀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유니크하다라는 그런 성질은 익스프레션이 유니크하다라는 성질은 위에 방금 증명했다시피 이제 선형 독립에서 나옵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이제 유니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이 이제 유니크하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스팬 베타가 V를 베타의 스팬 오브 베타가 이제 V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existence는 스팬에서. 그래서 그 베이시스의 각 성분이 표현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프로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이제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파이널 디멘션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 디멘션 벡터 공간 있으면 있고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비프로포지션에 의해서 이런 이제 개수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베타 표현으로 베타 베이시스에서의 이 벡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그 개수들을 가지고 쓰고 이거를 코디네이트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조금 저희가 지금 큰 그림을 좀 살펴보면은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었고요. 베이시스도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추상적이라는 거는 이 안에 어떤 집합이 들어올지 좀 모르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이 표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퀀티파이 돼서 저희가 수치로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 자체도 이제 추후에는 이런 어떤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베이시스에 의존하는 이런 계산법으로서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 다룰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서 이 표현에 대해서 어, 좀 궁금했던 부분이나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거나 감상 있으면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타이밍에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모든 그 차원이 같은 벡터 공간을 이제 같은 공간으로 바라보게 될 거니까 저기 이렇게 그 n개 그 순서상 표현으로 항상 그 벡터 공간에 이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 다른 벡터 공간에서 다른 베이시스를 써도 저희가 그 베이시스 간의 매핑을 잘, 잘 순서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이제 이 코디네이트를 완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최승희 선생님 혹시 말씀하고 계신가요? 저 소리가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됩니다. 아, 됐습니다. 그, 전 지금도 좀 약간 얘가 좀, 아니, 좀 약간 머리에서 좀 개념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벡터 같은 것들은, 그 공간에서 일단 존재하는 거고, 이제 코디네이트는 이제, 어, 이 벡터를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뭔가 기저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간 이게 일단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좀 뭔가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벡터 이전에 코오디네이션이 뭔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저가 바뀌면은 이제 코오디네이션이 바뀌어서 같은 벡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일단은 벡터 그 자체로 뭔가 존재한다.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표현해 약간 그 코디네이트로 약간 표현해내는 그런 게 좀 잘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예. 음, 음, 저희가 벡터를 그 숫자 코디네트 레이트로 보통 그 중고등학교 때 먼저 배우는 때 이제 어떤 집합이 먼저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수치화가 코디네이트라는 점이 좀 직관적이 좀 익숙치 않게 느껴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얼투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XY 데카르트 평면을 생각해서 그런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원래 얼투는 그냥 사실은 실수의 그냥 곱집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데카르트 좌표계 위에서 보니까 그 좌표계는 이미 그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를 잡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좌표 평면을 생각을 하면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엔 좀 그렇게 혼란이 조금 왔던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저는 저걸 보고 좀 생각이 든 게 이제 같은 벡터여도 어떤 베이시스를 고르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분명 추후에 그러면 어떠한 베이시스가 우리가 뭔가 수학적 연산을 할 때 유리한 기저인가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당연히 뭐 뭔가 저희에게 직관적으로 익숙한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베이시스잖아요. 1, 0, 0, 0, 0, 1, 0, 0.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를 썼을 때에는 뭔가 저희 직관에 맞게 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 또 추후에 이제 내적이 정의가 됐을 때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러한데 꼭 스탠다드 베이스 말고도 뭐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는 특정한 베이시스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뒤에 내용을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폼인데요. 어,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 이제 V랑 F가 주어졌을 때 어떤 파이 V에서 V랑 W가 주어졌을 때 V에서 W로 가는 그 파이라는 함수를 이제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이제 선형성을 보존하는 경우죠. 그리고 파이의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트랜스폼인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일을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동형사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선형, 여기는 네. 보니까 그 벡터 공간에 그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 딱히 필요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파이나이트일 때는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매트릭스 행렬인 걸 아는데 사실은 그냥 인피니트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그 위에 벡터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 선형 변환도 저희가 예전에는 어릴 때는 행렬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행렬이 아닌 어떤 선형 변환으로서 먼저 등장하는 게 일단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니어리티를 보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물론 수식으로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래서 뭘 보존하는 걸까?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R 모듈로 정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데 거기서 이제 덧셈과 곱셈이 사실 이제 우리가 임의로 일정한 그 규칙들을 만족하면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어, 두 벡터 공간에서 그 들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 보장해주는 변환. 그래서 좀 이런 대수적인 구조를 보존해주는 변환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제 preserve linearity라는 것에는, 벡터와 그 필드 간의 프로덕트, 그리고 벡터와 벡터 간의, 어, 덧셈, 서메이션을 이제 보존해주는 변환으로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저는 근데 대수학에서 홈모피즘이 아이소모피즘이 여기서 아이소모피즘이랑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건이 바이젝션이면서 원래 1번까지만이거든요. 이것까지만 이 정의로 나와 있는데 아이소모피즘의 정의가 그리고 이제 역함수가 리니어하다는 거는 그 정의로부터 여기까지로부터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1번 조건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네, 바이렉 까지만 주어주면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밑에 밑에다가 해볼까요? 네. 일단은 1번은 이건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 이게 저거를 보면 되는 건데 잠시만요. 아 제가 잠깐만 생각을 좀
하고 올게요. 바로 하려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면 생각의 과정을 말씀해 주셔도 아, 그럼 그 더 안 돌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긴장이 돼가지고 아, 네. 잠깐만 예, 얘기를 나누고 계시면. 네네, 좋습니다. 그럼 김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어, 이 정의로부터 그냥 온투인 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온투까지는 보장이 돼야 돼요. 바이젝션이면서 이제 네. 1번까지. 1번 원래 아, 함수. 바이젝션이면서 이거면 그 역함수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음, 음, 잠시만. 아,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게 약간 표현 때문에 헷갈렸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V하고 W가 역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W에 들어가겠죠? 완소겠죠? 그럼 얘가 온투니까, 어떤, 뭐,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온투니까. 프라임들은 저기 V의 원소인 거고, 프라임들은.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리니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어, 이렇게, 간단하게 됐네요. 순간 머리가 막혀가지고 간단한 거였는데, 얘는, 어, 이게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V하고 W를, V, 이걸로 갖고 온 거니까, W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이거를 그 뒤에 엑서사이즈에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 증명하는 거에서 그 시메트리 부분 증명할 때 그냥 요거를 거기에 넣어서 풀이를 썼어요. 음. 이게 식으로 이렇게 증명으로 보면은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그냥 말로 하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는데, 그게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버스 함수도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냥 대수적 구조를 보존하는 어떤 트랜스폼으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원투원이고 원투면, 인버스는 왜 대수적 구조를 보존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당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러 번 제가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두 개의 대수적 구조가 같다는 거잖아요, 대수적으로. 그럼 그거를 약간 분해해 보면은, 이제 바이젝션이라는 게 크기가 같다는 걸 말해주고, 여기서 이제 리니어리티라는 게 연산 구조를 보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 원화 함수가 연산 구조를 잘 보존해 준다고 할 때, 얘가 바이젝션이라는 점이 완전히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젝션이라는 점이 리니어리티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역함수의 리니어리티. 음, 그러니까 반대로도 그 연산 구조가 잘 보존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음, 이제 보존한다에는 보통 양방향적인 개념이니까 자연어로도 좀 납득이 되네요.
그러면 그 음,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대수 구조를 보존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음, 네, 저는 이거를 약간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 좀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이런 무한집합의 경우보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과목 배우면서 유한집합의 경우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직관적이었는데 물론 이거는 근데 벡터 스페이스 얘기는 아니에요. 그 그룹의 그 대수적 구조를 보존한다는 그 얘기를 할 때인데 근데 뭐 그걸 딥하게 갈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죠. 어떤 그룹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연산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원소가 세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A 연산 A에서 뭐가 나올 거잖아요. B 연산 C에서도 뭐가 나올 거고. 물론 완전히 자유도가 다 있지는 않죠. 뭐 이게 이 중에 하나는 항등원이어야 되고 막 여건도 성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대수적 구조가 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산의 작동이 완전히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뭐 네모가 나왔으면은 네모가 나오고 뭐 A, B에서 세모가 나왔으면은 여기도 이제 네모 프라임, 세모 프라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 테이블을 짜봤을 때 완전히 그냥 다 자리 바꾸기만 되는 순서도 그렇고 다 자리 바꾸기만 되는 정도로 변하는 거는 이제 같다고 하는 게 대수적 구조가 같다고 저는 봐야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테이블을 한번 그 작성을 해보면은 좀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막 연습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있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A하고 이 고변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음, A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라지 파이에 넣어서 나온 값 A 대시하고 마찬가지로 나온 A 대시 값하고의 고변산의 값이 같은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약간 그렇게 설명하려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걸로 하나만 해볼게요. 아주 그냥 언어 두 개짜리. 일단은, Z2라는 게 있거든요. 0하고 1 이렇게 있는 거. 얘는 이제, 아이고, 여기 이제 덧셈인데 마드2로 하는 거고요. 0, 1, 0 이렇게 있죠. 그럼 0, 0 하면 0이고, 0, 1 하면 1이고, 1, 0 하면은, 죄송합니다. 1이고, 1, 1 하면은 2인데, 마드2니까 0이잖아요. 근데 얘하고 어떤 대수적 구조가 같은, 그냥 뭐, 물음표가 다고 했을 때, 아, A, B, A, B. 이 값이 이 0하고 같아야 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얘가 지금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얘하고도 같은 거고, 얘하고 같은 거고. 그럼 같은 구조로 여기 A가 왔으면 여기 A가 와야 되고, 여기도 A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리 이름 바꾸기일 뿐인 정도로. 대신에 이제 연산의 결과들도 여기도 1이니까 마치 1에다가 B를 대입한 것처럼 여기도 B가 와야 되죠. 이때 이제 두 개가 아이소모픽한 거거든요. 이게 뭐 세 개짜리, 네 개짜리에서도 근데 이게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소모픽하지 않은 거고. 저는 그 지수함수 딱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에 얼에서 이제 덧셈 구조를 준 거에서 얼에서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음,
지수함수가 사실 그 여기서 이제 실수해서 이제 양수인 집합에서 그 곱셈 구조가 있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에 x에서 bx로 보내는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연산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덧셈에서 0항등원이 곱셈에서 이제 1항등원으로 또 구조도 옮겨주고 하니까 저는 요거를 그 그룹 아이소몰피즘으로 상상을 하고 있긴 해요. 역함수도 이제 ln 같은 경우에 이제 ln AB는 ln A 더하기 ln B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연산이 보존되고 그래서 저는 지수함수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방금 전에 그 예시 들어주신 이 경우도 약간 그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다고 했을 때 뭐 A 곱하기 뭐 A 곱하기 B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런 식으로 곱하기가 아니구나. 첫 번째 거는 더하기고 더하기.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게 대입되는 것처럼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모든 원소와 모든 연산이 다 대응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한 번만 다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한 번만 제가 이해한 걸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G1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G1에 이런 연산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G2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 집합에는 이런 연산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요 이 도트 연산에 대해서 이 G1에 있는 두 어떤 의미의 두 그 원소를 대입하면은 뭔가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이 관계를 이제 여기 G2로 똑같이 그 G1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G2로 이제 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제 함수 F가 있을 때 그 함수 F에 의해서 여기 이 관계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러니까 G1에 있는 이 F로 대응되는 원소들이 이렇게 세 개가 각각 대응됐을 때 이 구조를 이제 똑같이 만족하는 그런 연산이면 이제 그룹에서는 그룹 요 함수를 이제 그룹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고 뭐 그룹 아이소몰피즘이 이제 이 연산 구조를 보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요 Z2 집합이나 익스포넨셜 펑션이나 다 이 익스포넨셜 펑션 같은 경우는 이 G1이 지금 이 R인 경우고 요 도트 연산이 지금 플러스 연산인 경우인데 그 플러스 연산에 이제 어떠한 두 원소를 집어 넣더라도 뭔가 이제 원소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 익스포넨셜 펑션로 이 대응되는 그 세 원소가 이, 이 집합에서의 이 곱하기 연산에 의해서 똑같은 이 등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연산 구조를 보존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저희 그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어떤 연산을 생각할 수 있냐면 선형 결합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어,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고정된 이제 A와 B 대해서 그 V에 있는 두 원소 이제 V1과 V2를 이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V를 만약에 뭐 W라는 또 다른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시키는 이제 F가 있다면 이 F에 의해서 이 V1과 V2와 이 값이 이 W의 원소들로 각각 대응이 될 텐데 그 세 원소가 또 이 식을 만족할 때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 F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꼭 벡터 스페이스 사이의 동형 사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젝션이어야 함은 자명하네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면은 주어진 집합과 거기에 연산이 주어지는 건데 집합과 집합이 어찌됐든 대응이 돼야지 연산이 보존이 된다라는 걸 논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바이젝션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게 온투 조건이 빠지면 사실은 그 공력 부분에 어떤 특정한 원소 빼고는 이제 그 구조가 같다는 얘긴데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공력을 축약시켜서 이미지만 보면 그건 또 똑같이 아이소모르피즘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공력에서 특정 부분을 뺀 그 그룹 뭐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 같은 게 사실 예시가 없어서 어디에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 저도. 네, 근데 좋은 테크닉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함수의 공역을 그냥 이미지로 바꿔버리면은 바이젝션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음, 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이런저런 거 막 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막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바이젝션 그 온투 조건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온투 조건 안 돼도 아이소모픽한 게 있으니까. 온투가 안 돼도 아이소몰프한 게 있다고요? 아, 온투가 안 되면은 그 코도메인하고는 아이소모픽이 안 되지만 그 이미지하고는 아이소모픽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하고는 무조건 온투니까. 그걸 아, 말씀드린 그러니까 아이소몰픽한 다른 집합을 잡아낼 수 있다. 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여러 예시들 들어주신 덕분에 그리고 벡터 공간에서 선형 변환이 아이소모피즘이다라는 말이 그것들의 좀 스페셜 케이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된 부분은 말씀해주신 것들과 달리 그 선형 변환의 경우에는 몇 가지 가정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필드를 두 벡터 공간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1번 그 벡터 간의 덧셈이랑 그 필드와 벡터 간의 곱셈 두 가지가 이제 보존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보존이 된다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 벡터 간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이 덧셈의 구체적인 표현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법은 동일하지만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두 개로 들어가는 두 개의 정의역은 이제 다른 집합의 프로덕트인 거죠. 그러니까 V 곱하기 V에서 W 곱하기 W로 달라지기는 하는데 계산법이 보존되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이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예시에서는 계산법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필드도 다를 수 있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스페셜 케이스로 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필드가 다를 수 있는 예시가 뭐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이제 그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집합이 따로 안 주어지니까 이제 그 연산 구조 그 그룹에 이제 주어진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대응되는 이제 세 원소가 이제 같은 그 대응 관계가 있으면은 아이소모피즘이 성립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여기 그 주어진 연산을 지금 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요걸로 생각을 해서 이 모든 필드 내에 두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벡터 스페이스 경우에는 필드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벡터 스페이스는 같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 필드 부분 좀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네. 정확히 필드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찬 선생님, 백재인 선생님 예시 들어주신 거 보고 든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모호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필드 자체가 달라도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익스포넨셜 이 익스포넨트 예제에서 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 질문인데요. 그 필드가 같은지, 이 경우에서 필드가 양쪽이 같은지랑, 그리고 만약에 같다면, 필드에서 정의된 덧셈과 곱셈은 다른 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요 그룹에 대해서는 필드가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연산을 정의할 때 다른 집합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필드라는 개념이 아, 존재하지 그러네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필드가 필요하다 요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연산은 그 필드에서 두 원소를 가져오는 것마다 유일하게 연산 하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네요. 필드는 아예 군에서는 그냥 관심 대상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필드가 달라도 된다가 아니고 필드가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듈 같은 경우에서도 또 모듈끼리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 ring all 이거는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모듈에서 연산이 덧셈 있잖아요. 근데 이 덧셈은 약간 모양이 다른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모듈의 M 집합도 약간 다르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ring all 같은 경우에는 픽스를 시키고 갖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번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필드가 달라도 되냐 막 안 된다고 결론 났던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원종현 선생님이 써주신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시켜보면은 사실 잠시만요. 어 이게 이 부분이 이제 V의 원소들이니 벡터들이 V의 원소들이니까 얘를 이제 F로 보내주면은 A 뭐 플러스 B 뭐가 되는데 여기 뭐에 들어갈 것들이 이제 V1, V2에 대응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FV1, FV2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확히 이제 아까 그 리니어리티의 수식인데 근데 이제 대응된다고 하는 걸 되게 나이브하게 썼는데 그게 이 함수 F에 의해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응된다는 게. 근데 이 필드에 있는 이 스칼라들은 F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칼라가 다 달라도 된다는 말은 스칼라가 달라도 두 개의 대응 관계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애초에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필드에서 필드로 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필드는 같아야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기존에, 그러니까 노트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두 벡터 스페이스 간의, 동형을 정의하는 것이 그 동형 사상만으로 좀 정의된다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디네이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가로 동형 사상이 있으면 이제 같은 벡터 공간이 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필드의 연결짓는 역할이 있는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필드를 기준으로 코디네이트가 같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럼 그 베이시스가 아니 만약에 똑같은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코디네이트가 다를 때 그거를 바꿔주는 거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러면 그 어떤 구조를 보존해주는 함수가 어떤 특정 좌표에서 특정 좌표로 옮겨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닌데 좀 위상의 관점에서 저 선형 변환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존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모양에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한 가지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구조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소모피즘의 존재, 또 특히나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의 존재 여부가 어떤 모양, 그 위상 수학에서 다루는 그 모양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나중에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호미오모피즘이라고 해서, 이제 연속성의 개념이 이제 도메인에 해당하는 위상 공간에서 이제 코도메인에 해당하는 혹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위상 공간에서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느냐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엄밀한 정의는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젝션이어야 되고, 그리고 양방향으로 위상적인 맥락에서 연속이면은 그런 호미오모피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소모피즘이랑 다른 점은 그러니까 보존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수 구조를 보존을 하는 함수를 찾는 거고, 위상수학에서는 그 연속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찾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일반적으로 좀 더 하이 레벨한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디피오모피즘이라고 해서 이제 미분 가능성의 개념이 보존이 되는 함수들에 대한 공부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서 그 함수가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뭐 미분에 대한 개념이 보존이 되고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음, 마찬가지로 그냥 그 위상 수학에서의 그 오픈 클로즈 셋 같은 위상 구조를 보존시킨다는 의미에서 두 위상 공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모양이 음 근데 이제 시각화를 하면 모양이 같구나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 이제 좀 거기에서 이제 위상 동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0부터 2파이의 이 클로픈 셋은 S1하고 위상 동형이 아니거든요. 그 위상 동형의 이제 정의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수학적 그냥 풀어서 증명을 해보면은 이게 호미오몰피즘이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동형이 아니다까지는 말이 되는데, 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 두 개의 모양이 같냐 다르나를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동일하다라는 게 되게 그 위상수학의 언어로 쌓아 올리지 않으면 좀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왜 이 두 개가 이제 호메오몰피즘이 아닌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호메오몰피즘이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컨티뉴스한 인버스 펑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모양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과연 그렇게 논할 수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그 모양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호메오몰피즘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정의한 게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의 아이소모피즘도 그렇고 이 그룹 아이소모피즘도 그렇고 각각의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무슨 기준으로 이것들을 갖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엄밀화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네. 그래서 방금 호메오몰피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몰피즘은 사실 선형성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선형 변화는 이제 연속이겠죠. 네, 선형성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더 스페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 추가되는 그 가정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상력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그냥 두 어떤 집합 간의 호메오모피즘이 존재할 때랑 예를 들어 두 집합이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할 때랑 어, 그러니까 뭐 어떤 케이스들을 버림으로써 스페셜 케이스가 된 건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면 그 계층 관계가 조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 결국은 요약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는 음, 이 아이소모피즘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보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서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모양이 같다라는 그 말 자체의 빌드업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쓰면은 아는 건데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수 구조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방금 그 말씀 듣고 약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그 호메오피즘이랑 아이소모피즘은 저는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스페셜 케이스라 하면은 가장 좋은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는 두 개가 결국엔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는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메오피 근데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은 호메오모피즘의 부분 집합이지 않나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 애초에 그 컨티뉴어스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bounded linear transformation이면은 linearity랑 continuity하고 linearity가 continuity함을 imply 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바운디드 된 케이스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제 네, 바운디드 리니어 맵이면 컨티뉴어스 할 거거든요. 제 기억에.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호메오모피즘을 얘기하려면 그 벡터 공간 안에 어떤 토폴로지를 따로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토폴로지를 아마 어떻게 오픈셋을 네, 기술하면 호메오모피즘을 기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내적 구조, 내적 연산을 정의하고 그걸로 이제 매트릭 노움 가지고 매트릭을 정의하면은 그 매트릭이 주는 위상 구조가 아마 저희가 봐야 될 위상 구조가 될 텐데 아마 그 경우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맥락에서 호메오몰피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럼 그 저번에 예전에 그 정보기 할 때 그 상반평면의 매트릭이랑 무슨 매트릭이었지? 푸앙카레 매트릭하고 네네, 그 그거 같다라는 게 위상적으로도 그러면 같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아마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보였던 거는 이제 매트릭이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정의역이 있고 이제 공역이 있을 때 거기에서의 오픈셋을 기술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엡실론 보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셋을 만드는데 음, 네, 셋을 만드는데 뭐, 예, 뭐 잠시만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가 그러니까 원점이 x고 엡실론의 레디우스를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y 공 이제 공역에 존재하는 어떤 엡실론 볼의 정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로 쓰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셋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매트릭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픈셋을 보고서 이제 위상 구조를 빌드업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매트릭이 같다는 거는 결국 오픈셋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는 아마 그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매트릭이 같은 매트릭이면은 위상 구조가 보존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밑에 An isometry is an isomorphism of metric spaces 여기도 이제 공간이라는 게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카테고리 띠어리에서 아이소몰피즘이라고 정의하는 거를 이제 각각의 집합을 뭘로 보냐에 따라 요런 저희가 뭐 봤던 아이소메트리 이거 그 알지브릭 스트럭처 같은 거는 이제 호모몰피즘 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호모몰피즘 이런 게 다 아이소몰피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왔는데 그 교집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어떤 포함 관계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교집합이 있긴 있지만. 네, 아까 그 정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언바운디드 인 케이스 때문인 거겠죠? 아마도. 네. 그리고 그 뭐지? 그 벡터 공간 사이에 호미오몰피즘을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그때 예전에 SU2를 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군 구조를 가지는 거였는데 그거는 그때 S3랑 위상적으로 같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적어보면 음 그리고 이렇게 정의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요거를 보면 이제 그 A를 뭐 X 더하기 IY B를 Y X1 더하기 IX2 X3 더하기 IX4로 보면 그
1이 나와서 그 9로 S3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SU2의 그 기전은 사실은 그 쿼터니언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S1, X1, X2, X3, X4로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위상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벡터 공간 사이의 구조를 어떻게 위상적으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제 벡터 공간은 그러니까 매트릭을 정의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위상 구조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저희가 정의하고 나면은 자연스러운 매트릭이 나오니까 그 매트릭 가지고 오픈볼 만들면서 위상 구조를 빌드업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벡터 스페이스만 가지고서는 위상 구조를 논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벡터 스페이스만 가지고서는. 네. 그 위에 뭔가 더 조건이나 아니면은 보고자 하는 거를 구체화를 안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만 가지고는 위상 구조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뭔가 더 연산이나 구조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내적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인 이제 선형 변환이,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가정들이 있는 변환인데, 어, 단순히 위상에서의 아이소모피즘을 이야기할 때 대비 저게 주어지면 무엇들이 정해지는 걸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좀 위상에서의 아이소모피즘과 동등하게 비교를 하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양을 결정짓는 매트릭이나 내적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되게 뭔가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iv라는 값만 알면은 그 앞에다가 뭘 붙이던지, 이제 그거만큼 이제 늘려서 이제 파이 AV 값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원을 넣었더니 뭐 2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원을 넣었더니 2000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인과관계가 약간 되게 선형적인 되게 좋은 함수인 것 같고 근데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전 직관적으로는 좀 그냥 스케일링하는 함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그냥 사전 지식으로 이제 이런 게 매트릭스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단순히 스케일링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로테이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스케일링이랑 이제 로테이션 같은 거를 뭐 합성하고 뭐 여러 번 복잡하게 한 것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좀 이런 성질을 좀 만족하는 어떤 함수들을 종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냥 좀 어, 늘리고 회전하고 그리고 약간 찌그러뜨리고 이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든 게 그 인테그랄 하는 거랑 그 디퍼런시에이트 하는 그런 것도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선형 연산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x 제곱 x를 적분하면 이제 2분의 1 x 제곱이 되는데
ax 제곱을 이제 적분하면은 2분의 1 a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의 어떤 원소가 어떤 실수 r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원 x 제곱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그런 매트릭스 이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는 좀 뭐 늘리거나 뭐 회전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좀 이런 좀 유용한 성질을 가진 함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뭔가 기저만 알면 좀 장땡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저만 알면은 그거 이제 늘려줘서 그만큼 뭔가 생각하기도 좀 편안한 것 같고 좀 계산할 때도 용이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도 이제 그 바이젝션하게 그 좌우측으로 이제 어 그런 함수가 있는 거니까 뭔가 그냥 기저 왼쪽에 기저만 알면 이제 다 되는 거고 오른쪽에 기저만 알면 다 되는 거고 해서 뭔가 그냥 기저 간의 변환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을 잘 돼서 아무튼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저의 스케일을 대신 조절함으로써도 뭔가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벡터들을 이제 스케일링하고 돌리고 뒤집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직관적인데 함수의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어, 벡터 공간이 이제 함수들의 공간일 때 선형성이라는 게 뭐지 하면은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공부하면서 더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최승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벡터 아이소모피즘이 아닌 행렬 사상이 뭔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행렬식이 0인 행렬은 바이젝션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벡터 아이소모피즘이 아니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긴 한데 이번 렉처에 그 사실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차원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앞으로 저희가 볼 행렬이나 아니면 선형 사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그러면 행렬이 언제 아이소모피즘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디터미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디터미넌트가 등장할 때 미분 형식 계산법이 저희 디터미넌트였잖아요. 그쪽으로 또 연관 지어서 또 재밌는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트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노트, 혹시 뭐 옆에 그리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 아, 잘못 그렸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노트로 돌아가서 다음 내용이 이제 classification of vector space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finite dimension 벡터 공간이 있을 때 디멘션이 같다라는 게 어떤 둘 간의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르피즘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길게 다루는데요. 음, 이 증명이 좀 길어가지고 일단 먼저 이 프로포지션 자체에서부터 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나누고 증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 프로포지션이 좀 이번 강의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그 벡터 스페이스를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여기는 또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을
얘기를 하니까 그 분류를 하는 거는 파이나이트 할 때만 분류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저희 이 선형 대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로 한정해서 좀 공부한다고 하긴 했는데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 아닌 경우에는 뭐 여기서 공부한 성질이 언제 성립하고 언제 안 성립하고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애초에 증명할 때 그 베이시스를 특정하게 잡고 시작을 했으니까 파이나이트 할 때밖에 이거 증명을 할 수 없겠네요. 지금 상태로서는. 네, 지금 다 그냥 파이나이트한 상황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n개 원소를 가진 베이시스만 생각해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프로포지션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이게 파이나이트하다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그런 게 곳곳에 있거든요. 사실 여기 사실 좀 엄밀하자면 뭐 무한대 이꼴 무한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디멘션 V 이렇게 딱 뭔가 숫자처럼 주어진 경우에는 다 이제 파이나이트한 걸 암시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음. 근데 디멘전은 파이나이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하는데 그 뭐냐 덧셈이나 아니면은 뭐 등호나 이런 걸로 이렇게 숫자처럼 주어진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 무한대 같은 거를 막 사친영산이나 등호 같은 걸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한 차원에서는 이렇게 뭔가 비교하는 식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냥 집합의 어떤 카디널리티, 뭐 예를 들어 자연수의 카디널리티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디멘전의 정의가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라서 네. 네, 그냥 카디널리티끼리 비교하는 걸로 쓸 것 같아요. 음. 증명을 조금 살펴볼까요? 증명 일단 한번 쭉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왼쪽 화살표 방향으로 먼저 갈 건데요. 그래서 가정은 이제 아이소모피즘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 경우에 디멘션이 같다라는 걸 보일 예정이에요. 파이라는 아이소모피즘이 주어졌고, 어, 일단 V의 베이시스를 하나 베타로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가 n개라고 할게요. 파이널 디멘션이니까 n은 임의로 정할 수 있죠. 벡터의 차원으로. 그래서 어, 감마를 이제 디파인을 할 건데 이 전체적인 전략은 이제 베타랑 같은 카디널리티를 가지는 집합으로서 감마를 뭔가 정의를 한 다음에 W 공간에서 감마라는 그 부분 집합을 정의를 한 다음에 얘가 베이시스 W의 베이시스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임은 이제 베이시스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첫째로 리니얼 인디펜던스를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다고 할게요. 인디펜던스를 보이겠다는 거는 이제 이 경우에 항상 AI들이 다 0이 나와야 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어, 저 파이가 이제 선형 변환이니까요. 이제 안에다가 저 서메이션을 집어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파이에 대해서 0을 넣으면 얘는 선형 변환이니까 0 곱하기 0을 갖고 0을 밖으로 뺄 수 있고 그래서 0이 되죠. 네, 그래서 파이 0은 0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이퀄 파이 0이고 이 안에 있는 서메이션이 0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1부터 VN이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든 AI가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벡터 공간을 스팬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W에 있는 임의의 어떤 벡터를 하나를 고를게요. 그리고 저 파이가 이제 onto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에 대응되는 어떤 V가 존재해서 파이 V는 W인 이런 V가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가 베이시스니까 저 V를 또 어떤 천연결합으로 이렇게 유니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W는 파이 V였고 파이 V는 이렇게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그 파이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W의 원소들이죠. 그래서 임의의 W에 대해서 이렇게 저 감마의 원소들로 선형결합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는 이제 스팬 오브 감마에 항상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팬 오브 감마는 라지 W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런 아이소모피즘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벡터 공간에서 베이시스가 고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아이소모피즘을 하나 들고 오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공간에 베이시스를 만들었을 때 재밌는 점은 이제 좌표 표현도 여전히 보존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W에 대해서 원래 그 V 공간에서 서메이션 오브 VI였던 그 이거 이제 A1부터 AN까지의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W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A1부터 AN까지 표현으로 그대로 코디네이트가 붙는다는 게 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성질인 것 같습니다. 살짝만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여기서 시그마 AI VI가 0인 거를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그래서 0이니까 요게 0이다라는 논증으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써야 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은데, 커널이 무조건 0밖에 없다라는 걸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0이 아니더라도 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막아주는 게 아이소모르피즘인 것 같거든요. 아이소모르피즘 말고도 이제 원투원이면 무조건 커널이 0인 거를 한번 제가 보여보겠습니다. 커널이라는 거는 어떤 부위들의 모음인데, 이게 0이 되는 거를 커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음 만약에 W에 대해서 이게 같으면 잠시만, 잘못 썼네. 이게 같으면 이거는 리니얼리티에서 0인데, 잠시만요. 아, 원투원이면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어, 잠시만요. 어, 그래서 커널이 0밖에 없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네요. 음,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어, 음,
아, 그냥 귀류법을 해야 될까요? 그, 0이 아닌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뜨는 걸로 보면 쉬울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여기에서 네네. 파이 0이라는 거는 보였고, 그쵸, 그쵸. 만약에 여기서 파이 W1과 파이 W2가 둘 다 0이라면은 W1과 W2가 이것도 애매하네요. 근데 근데 사실 어떻게 원투원이라서 좀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이것까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여기 원투 네네네. 성질이니까. 그쵸. 네, 커널 파이에 0밖에 없다는 거를 보이려면은 일단 여기서 커널 파이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얘가 이제 이면은 이제 이게 꼴 이제 얘가 이제 0임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뽑았으면은 예, 요걸 만족하니까 이걸 만족하니까 어 지금 가정된 게 원투원 맞죠? 그러면 이거 네네. 바이젝션이니까 그냥 역함수 취해주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미 바이젝션이 가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0으로 가는 값이 0이다. 아이고. 라는 것만 보이면 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이게 원투원이면 그냥 그 0인 걸 보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원투원만 돼도, 원투원만 가정하고 네네네. 죠. 네, 네. 원투원만 돼도 아, 마찬가지로,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럼 그냥, 네. 얘랑 같으니까 원 그렇네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어, V, 0이 아닌 V가 만약에 커널 파이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파이 B는 0인데 그 원투원 정의에 따라서 V랑 0이 다르니까 무조건 파이 V랑 파이 0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0으로서 같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니까 그 무조건 커널은 0밖에 없다라고 논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일단 그 위에 여기 김혜인 선생님 노트에서 그렇게 이제 커널 얘기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원투원이 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이거랑 이거 두 개일 때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게 이제 원투원의 다이렉트한 정의니까 음.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정도만 언급하면 깔끔할 것 같긴 해. 네, 네,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랑 커널이 0인 거랑 원투원이랑 동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럼 반대 방향 증명도 한번 좀 볼까요? 그, 다시 그 노트 스터디 넘어오고부터 저도 모르게 그냥 증명을 다 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무의식 중에. 근데 혹시 증명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일단 시간도 좀 조금 남았고 해서 일단 제 걸로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 자원 자원자 받는 체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정방향은 그냥 네, 물론 김혜연 선생님 써놓으신 게 다 맞는 거긴 한데 그냥 말로 한번 떼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이 좋습니다. 디멘션 V하고 W가 같잖아요. 이걸 가정을 하면은 그냥 이거를 퉁쳐서 그냥 N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의 베이시스가 뭐 베타 1부터 N까지 있을 거고
얘의 베이시스가 감마 1부터 n까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뭐 이거를 베타 1만 감마 1으로 갈아치우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다가 그냥 리니어리티 체크하면 다 체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게 이 내용일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잡아준 거 아닌가요? 베이시스만 할당한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베이스 주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리니어 트랜스폼 파일을 저렇게 정의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베이시스만 알파 1에서 이제 알파 i에서 베타 i. 저는 그 최승현 선생님이 뭐에 궁금해 하시는지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T 뭐 V는 어쩌고 저쩌고 V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그런 식으로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보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면은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함수가 잘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싶은 거랑 동치로 그냥 아무렇게나 함수를 아무렇게나 준 다음에 얘가 왜 디파인 되는지 보는 거랑 그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디파인 되는 것 정도는 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최수진 선생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인데 그 선형대수에서 선형 변환을 기술할 때 저희가 예전은 어릴 때는 행렬로 그냥 썼지만 그게 아니라 베이시스 간의 대응 규칙만 정해주면 그걸로 그 함수가 완전히 기술된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승 선생님 그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도 이걸 꼭 명시적으로 쓸 필요 없이 대응 규칙만 정해지면 그게 사실 명시적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게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방향 증명에서 그게 좀 활용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수학 처음 했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TV는 V의 식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항상 함수라는 게 주어지면 써지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진짜 어떤 함수가 주어질 때마다 이악 물고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써봤거든요. 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좀 약간 굳이 그럴 필요는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죠 사실은 그 구체적인 수식이 사실은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고, 네, 본질은 매핑이라는 게 좀 배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찬 선생님 말로 요약해 주신 거에 조금만 더 그 디테일하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대응 규칙을, 베이시스를 뭘 정한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개수를 그대로 보존해 준다라는 규칙만 그이 인덱스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규칙만 정해놓고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가 보존이 되겠죠. 베이시스를 바꿔도 이 함수를 통해 변화를 해도 좌표가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얘는 이제 well defined 되고요. 어, 근데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phi가 원투원이고 원투고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보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것부터 보이면은 그냥 어떤 U랑 V를 이렇게 각 벡터 공간에다가 V에서 U랑 V라는 라지 V에서 U랑 V라는 벡터를 뽑아와서 이렇게 베이시스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집어 넣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원투어는 이제 어, 네, 어떤 그 코도메인에서 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U랑 V가 있다고 했을 때 그 U랑 V가 같은 값이다. 같은 벡터다. 라는 걸 보이면 되고요. 이제 온투는 뭐 임의의 코도메인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매핑되는 도메인의 V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되죠. 온투가 좀 되게 좀 치사한데 좀 재밌었는데 온투에스가 이제 코도메인의 임의의 W를 가져오면 걔도 어떤 코도메인의 그 베이시스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 함수를 치사하게도 그 개수를 인덱스 순서에 따라 보존하는 함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도메인에서 이런 벡터를 똑같이 그냥 베이시스를 같은 개수를 가져와서 서연결합으로 하는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정확히 이 함수로 매핑하는 할 그 도메인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 W에 대해서 도메인의 값이 존재한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증명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노트 마지막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어,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나온 재료들을 이제 다 그냥 모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일단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게요. 모든 벡터 공간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릴레이션을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두 벡터 공간 사이에 이런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할 경우에 얘네들을 이제 그 이 튜플을 포함시키는 그런 릴레이션을 정의를 할 건데 이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리플렉시비티는 뭐 아이덴티티라는 함수가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시메트리 같은 경우도 어, vs w를 보내는 이 아이소모피즘이 있다면 인버스가 또 반대 방향의 그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시메트리도 해당되고 트랜시비티비도 함수 합성을 하면 이제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타당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멘션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파티션 안에는 이제 필드의 n승짜리 그 n개의 곱짜리인 벡터 공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저희가 가장 다루기 쉬운 익숙한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좀 대표 벡터 스페이스 각 파티션의 대표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을 그냥 이 동등한 FN으로 생각해서 쉽게 다룰 수 있다. FN이 얼마나 예쁘냐면 이제 덧셈도 이렇게 곱셈도 이렇게 네, 베이시스도 그냥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 이렇게 쓸 수 있죠. 끝입니다. 네,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음, 저는 요 필드 F가 주어졌을 때 그 모든 n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를 요걸로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편리한 도구인 것 같아요. 항상 그 필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그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해서 이제 필드가 주어졌을 때 이 V가 항상 뭔가 필드의 원소들로 표현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앱스트랙트한 개념에서는. 근데 언제나 항상 그 아이소몰픽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뭔가를 쌓아 나갈 때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편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나 뭐 학부 1학년 때 그냥 벡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서상으로 쓰잖아요. 그게 다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정의를 해도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강면 깊었는데요. 왜냐면 그냥 행렬도 결국에 이제 그 숫자 nm개 노름인 거잖아요, 사실. 뭐 행렬 곱셈이나 뭐 그런 것도 다 그냥 연산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선형대 수학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시작을 좀 현대적인 선형대 수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계산에 강조를 하시는 포인트가 이걸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런 추상적인 거를 느낄 수 있어지잖아요, 조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계산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계산 노름이다라는 걸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나 행렬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이 RN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상해지는지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RN이 아닌 그 뭔가 실체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벡터라는 게 숫자의 조합이 아니고 뭐 어떤 물체예요. 이런, 그러면은 행렬은 각 로우가 어떤 물체의 듀얼 스페이스의 어떤 점인, 어떤 원소인 걸 모아놓은 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엄청 괴상해지죠, 모양이 이제. 근데 수치로 행렬로 표현함으로써 이제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못 배웠는데. 아, 그래요? 아, 군요.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좀 뻘소리 좀 하려면. 처음에 저는 이거 배웠을 때 이제 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내가 뭔가 기존에 일상적으로 뭔가 다루던 대상들을 어디까지 이 벡터 공간에 좀 집어넣고 이런 편리한 성질들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처음 배운 시점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한참 무지할 때니까 뭐 좀 무식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AI면 이제 딥러닝 모델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모델을 설계하려고 할 때 가능한 이제 선택지라는 게 굉장히 넓겠죠, 당연히. 자유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면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면 저렇게 될 거야라는 게 예측 가능하면 좋을 텐데, 왜냐면 학습하는데 비싸니까요.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잘 쓰여지고 잘 사용되는 연구 결과들을 제외하면은 많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블랙박스고 논문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들이 대개는 좀 통용되지 않는 그 특별한 경우에만 그냥 재현됐던 좀 썰풀이로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 어떤 해 베이시스를 정의해야 그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전체 공간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선형성을 가져서 예측 가능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좀 막연한 고민, 물론 벡터 공간이 아니겠죠, 아마도.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그런 좀 막연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닐 것 같은데도 좀 고민이 들었던 이유는 워낙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의 필드의 n개의 조합으로 치환해서 다룰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우겨 넣을 수 있는지, 우겨 넣을 수 있다면 좀 넣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아주 강력한 대전제인 벡터 스페이스가 그렇죠. 저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력한 맞아요. 때문에 수문장, 수문장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지금도 그런 건 있어요. 아까 그 조영환 선생님 말씀에 좀 그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어, 벡터 스페이스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를 좀 잘 이해를 해서 최대한 좀 써먹을 수 있는 거 써먹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기분,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뭐 아까 위상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으면은 좀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계속 계속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자면은 한편으로는 그 교수님 옛날 영상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말씀 하신 게 있거든요. 저희 결국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게 선형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를 풀든 결국 그냥 선형대수로 근사해서 어, 푸는 것이다라는 그런 좀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우리가 약간 그 과거에 좀 살펴봤던 뭐 매니폴드 위에서 뭐 미적분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제가 그 미적분학 처음 배웠을 때 느낀 최대한 좀 써먹고 싶다 이런 욕망과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계속 써먹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말이 되게 선형 근사하는 법을 이제 쌓아나가는 그런 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근데 수학이 좀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무한대에 있는 영역을 유한만큼 끌어서 내리잖아요. 예를 들어 적분만 하더라도 그 정의를 할 때는 엄청나게 잘게 쪼개서 그거를 정의를 하는데 그 적분값을 구할 때는 저희가 그, 그 피적분 함수만 알면은 두 점만 알면은 이제 그 적분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고 네. 이거 이번 렉처에서는 이제 그 스타퍼 스페이스 아이소모티피즘을 이제 다뤘는데 이게
약간 그래서 꽤 바라볼 수 있다를 좀 넘어서 약간 뭔가 그래서 뭔가 유용성이라든지 좀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 아까 나온 그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아이소모피즘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2의 10승 나누기 뭐 2의 20승 이런 거는 곱하기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먼저 뻗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숫자가 커서 컴퓨터로 나타내게 그래서 그 뺄셈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유용성을 볼 수 있는데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멘전 사이즈 같다는 것으로 아이소모피즘이 있고 각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아직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 러시안 공률 계산해서 트러스에서 접근하는 거 그런 거 예제했을 때 이제 저평면에 있는 벡터를 어, 미분 연산자로 이제 바라보고 그게 이제 벡터 아이소모피즘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기서 이제 논리적인 뭔가 이점이 있나?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뭔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에서 뭔가 이점을 취하는 뭐 그런 거가 좀 와닿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V랑 그 DDX랑 그 미분 연산자랑 같게 보잖아요. 네네. 그게 그 아마 듀얼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가 아이소모피즘에서 같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듀얼 스페이스 볼 때 그 같이 좀 뜯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왜 그렇게 미분 연산자의 공간으로서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파면 팔수록 뭔가 더 수렁 속에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계산을 다시 좀 해보면서 다시 같이 병행하면서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음, 제가 요즘에 그 계산을 오지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그 DDX로 써야 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분을 하려면은 폼이 필요하잖아요. 우- 우리 모두 이제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분 형식을 적분하는 거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려면 미분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DDX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DDX의 듀얼이 정확히 DX라 가지고, 물론 듀얼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DX랑 그 DDX랑 DDX들이랑 DX들이랑 이렇게 서로 대입하면은 이제 같을 때 1 나오고 다를 때 0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개수를 쉽게 뽑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DX로 표현을 해줬을 때 그거 듀얼을 되게 구하기가 쉬워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 폼을 구하기가 쉬워요, 되게. 근데 그게 만약에 어 그냥 코오디네이트 좌표 표현처럼 나타내져 있다 하면은 좀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 폼으로 가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막 열심히 하는 중이라서 그 정도로만 알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얼투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미분 형식 dx dy는 그 얼투의 듀얼로서 이제 얼투에서 얼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ddx랑 ddy는 제 생각에 그 얼투에서 얼로 가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또 듀얼로서 ddx랑 ddy가 베이시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 얼투에 있는 하나의 벡터를 ddx로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듀얼 스페이스 볼 때 좀 미분양식이랑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네. 확실히 그 미분양식 계산을 하면 사실 미분양식의 그 접벡터를 넣는 거여서 DDX, DDY 같은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에서는 자연스럽긴 한데, 음, 그 벡터랑 DDX를 왜 같게 보냐, 직관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엄밀하게 가면 듀얼 스페이스에서 같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설명하신 게 약간 이런 건가요? 잠깐 옆에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약간 이 V가 있으면 얘랑 이렇게 뭔가 이런 애랑 듀얼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네. 네, 예를 들어, 잠시만요, 좀 써볼게요. 어, 어떤 얼투라는 벡터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V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미분 형식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얼투의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어떤 얼투에서 얼로 가는 함수들을 쫙 모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베이시스라는 게 이제 dx랑 뭐 dy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투의 이 듀얼의 또 듀얼을 아직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듀얼을 생각하면 이거의 원소가 뭐 ddx, ddy여서 이거랑 뭐 여기 있는 그 베이시스랑 같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뭔가 정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잖아요.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V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그냥 이론상으로만 얘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걔는 얘의 듀얼은 저 DX, DY 같은 건 아니에요, 일단. 얘의 듀얼 스페이스는, 듀얼,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뭐 이제 A1, V1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AN, VN. 근데 이제 좌표함수를 정의를 해서 좌표함수라는 거는 여기서 뭐 일단 쓰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V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사실 듀얼에는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I라는 거는 얘를 얘를 AI로 보내주는 게 이제 FI예요. 그래서 이 함수들로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정확히 대응되는 건데 저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V랑 얘를 이제 데리베이션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DD V랑 대응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얘, 얘- 얘가 모 얘가 모여 있는 공간을 이제 V로 보자는 거예요. 얘랑 이 V랑 이 데리베이션이랑 1대1 대응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 데리베이션의 듀얼이 이제 뭐 이런 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기 A1은 뭔가요? 이 그러니까 여기 이 V를 베이시스 표현을 해줬을 때의 그 계수예요. 네네. 그래서 이 V1부터 VN까지는 베이시스를 말하는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이 좌표 함수들로 다 대응을 시킨, 그럼 이 좌표 함수들이 다 실제로 베이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표 함수란 거는 FI, 아이고, 음. VJ를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정의를 보면은. 그때 이제 이 V를 이 데리베이션의 DDV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그때 네, 이거의 듀얼이 이제 그 미분 형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FI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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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잘못했네. 정확히는 베이시스를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예, 아무튼 여기에 이제 I랑 뭐, 뭐 대충 런 식으로. 예. 아무튼 음, 그래서 이제 이 VI를 이 데리베이션을 보자는 게 이 벡터 스페이스 자체를 정확히는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관계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얘네들의 모임을 벡터 스페이스로 보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듀얼을 취했을 때 얘의 원소가 미분 형식인 건 아니에요. 그 듀얼로 취했을 때 그 베이시스가 음, 미분 형식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그리고 계수를 이제 리니어 펑셔널로 보면 안 될까요? 정확히 대응은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VI들을 이렇게 데리베이션으로 본다고 대응을 시켰을 때 얘의 정확한 듀얼이 이 미분 형식들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저거에 대응이 돼가지고 뭐 게 되긴 하잖아요. 아, 또 잘못. 아, 그러면 이거의 듀얼로서 요게 있는 거고 그거의 듀얼로서 요게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듀얼은 아니에요. 이건 듀얼이 아니라 대응 관계. 그러니까 리니어 그 뭐냐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아이소모피즘. 예, 이거는. 그러면 요거의 듀얼 관계로서 이 D 미분 형식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확하게 얘 듀얼이 얘가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게 맞아요. 음, 빨리 듀얼 스페이스 한번 제대로 뜯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덕분에 저도 좀 들으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11시가 돼서 녹화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